네, 첫 소식입니다.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 대한 감사에 문제가 있었다며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제출했는데요. 또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실 수사를 이유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4조 원대 감액만 이뤄진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우원식 국회의장에 의해 일단 오는 10일까지 제동이 걸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국회 출입하는 이준규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기자 일단 탄핵 소추안 보고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후 2시에 국회 본회의가 시작이 됐는데요. 정명호 의사국장이 안건을 보고하면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 최재훈 반부패 수사 2부장 검사 등 검사 3인과 감사원장을 포함해서 모두 4명에 대해서 탄핵 소추안을 보고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최 원장에 대해서는 감사 이전 관저 이전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를 했었잖아요. 네. 그 부실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본회의 직전에 의원가에다가 이 탄핵 소추안을 제출을 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 감사원장으로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했고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국회의 입법 및 감시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했다 이렇게 탄핵 사유를 적었습니다. 네. 또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3명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통상의 수사 절차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절차상의 특혜를 제공했다. 중대범죄에 관한 증거를 외면했다. 그리고 불기소로 처분을 해서 결국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 이렇게 사유를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상 초유의 기관장 탄핵 소추를 당한 그 감사원은 당연히 반발했죠. 네, 감사원도 최다령 사무총장이 오늘 긴급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감사 결과의 정치적 유불리를 이유로 감사원의 감사를 무조건 정치 감사라고 비난하면 수용하기 어렵다.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 감사원이 전 정부를 표적 감사하고 현 정부는 봐주기 한다. 이런 식으로 논리 구조를 가져가는 것이 탄핵의 주요 사유인 것처럼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현 정부가 추진한 일에 대해서 똑같은 잣대로 엄정하게 감사를 하고 있다. 감사원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게 감사하고 있다. 또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최다령 사무총장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네. 감사원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견제와 감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감사원은 어떠한 외풍에도 흔들림 없이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임무를 수행하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또 박성재 법무장관 같은 경우도 오늘 국회에 출석을 했었는데요.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추진에 반발하면서 이런 탄핵이 계속되면 정상적인 검사들이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정치적인 공세라면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그리고 또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탄핵을 소추하든 해임 의결하는 게 맞다. 즉 자신을 탄핵해라 이렇게 말을 한 건데요. 또 박성재 장관도 한번 목소리 들어보시죠. 사법 시스템의 한 축을 맡고 있는 검찰의 기능을 마비시킴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기자. 그러면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탄핵 소추안 같은 경우는 국회법에 따라서 본회의에 보고가 되면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이에 따라서 민주당은 이들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오는 4일, 그러니까 모레죠. 본회의에 표결에 붙일 계획인데요.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소추안 같은 경우는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제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제 의결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독자적으로 170석, 전체가 그렇죠. 300석이니까 이제 과반을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탄핵 소추안을 단독 처리할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당초 오늘 본회의에서는 그 예산안이 상정되느냐도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정호점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순년시켰죠? 네, 맞습니다. 오늘 예정이 없었던 긴급 기자회견을 점심시간 낮 12시에 급하게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에 앞서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잡혔다가 또 잠시 후엔 회동이 무산됐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혼란한 양상이 펼쳐진다 보니까 우 의장이 무슨 얘기를 할까 관심이 모였었는데요. 결국 오늘은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고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10일까지 기다리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여야의 합의에 나설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 의장의 말 들어보시죠. 다수당은 다수당으로서 여당은 집권당으로서 그에 걸맞는 책임과 도리를 다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입니다. 합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대하고 요청합니다. 네, 일단 제동이 걸리긴 했지만 10일까지 합의가 되느냐가 관건인데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여야는 서로 물러설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장의 기자회견이 끝난 후에 취재진을 만났는데요. 날짜와 관계없이 민주당의 사과와 지금 제출돼 있는 감액 예산안에 대한 철회가 우선이다라면서 그게 아니면 10일이 아니라 20일이라도 어떤 협상에 임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마지막까지 민생 예산, 미래 준비 예산, 정책 예산을 관철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됐던 이런 대통령실 또는 검찰 등의 특수활동비 또 특정 업무 경비 이런 것들을 삭감한 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양보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네. 다만 국민의힘이 늦게나마 오늘 해병대 그 최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고 또 여당 내에서도 사실은 지역구라든지 이제 예산을 증액을 좀 챙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꼬가 트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이준규 기자였습니다.